수성군 박영동 의원 또 이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또 여기 그 남구의 강민우 의원님이시대. 남구군이에요. 남구에도 했고 또 저 국힘의 이번에는 남구 의원님 강병준 의원님까지 관심이 있어서 오셨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다 일부 소개는 덜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뭐 퇴직 충당금이라든지 아파트 뭐 용역을 하면서 어떤 관리비가 누수가 되지 않는지 이런 등등 오늘 활동을 하면 저희들은 이걸 쭉 모아서 12월 달에 기자회견 또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 잘못된 건 아니고 혹시나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서 빠져나가는 여러 비용들은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저 역시도 오늘 열심히 경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그 경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한번. 예, 반갑습니다. 달서구의 복지문화위원장 박종길 의원입니다. 예. 아파트 관리, 우리 대구시당의 아파트 관리비 개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어쨌든 아시다시피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서 아파트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증가되고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초대해 주신 우리 차현민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수성구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남구의회 두 분의 의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신 우리 지역 주민들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오늘 하여튼 열심히 듣고 또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우리 달서구에 가서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어쨌든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이게 소중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수성구의 우리 민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관리비가 잘 나가고 있는지 정말 관심만 조금만 가지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 들으시고 요 매뉴얼은 지금 내용을 압축해서 적어놓은 거고요. 네, 화면 보시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관리비 중에 직원들 4대 보험료와 퇴직 충당금이라는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많이 나갔다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나갔다면 회수하자. 목적은 회수입니다. 회수. 관리비 청구할 때는 모든 직원의 국민연금을 내겠다고 받아갑니다. 그런데 4대 보험 조합에 낼 때는 안 내죠. 그럼 중간에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용보험도 65세가 넘는 분들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관리사무소에 경비원들, 미원들 60세 넘고 65세 넘는 분 많잖아요. 신뢰가 있습니다. 달서구에서 나온 건데요. 모두 전 직원들 받아간 후에 납부할 때는 65년생은 국민연금을 냈어요. 근데 58년생은 안 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빼먹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광주에서 한 분이 조사하신 건데요. 아파트 청구 금액, 요 경비 박 반장님 예를 들면 한 달에 청구한 게 105,830원인데 실제로 납부한 거는 32,830원이에요. 그러면 저 한 분에서 73,000원의 이익이 생겼죠. 19명 모으니까 789,000원. 매달 80만원 정도씩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수수료, 우리 위탁 수수료 주는 경비원들, 자기들 이익 말고 별도로. 달서구에서 산재 지금 조사한다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그러니까 그 회사는 산재 보험료가 0.964%인데 관리비에 부과할 때는 2.4%, 즉 1.5% 이상 더 받았어요. 1.5%가 얼마 될까 싶지만 이 아파트는 매달 인건비로 1억을 씁니다. 그럼 한 달에 150만원. 1년이면 1,800만원. 이 아파트를 9년간 관리했기 때문에 1억 6,200만원을 주민들한테 더 받아간 거예요. 이렇게 사실적으로 빼가고 있고 일부 주민들이 알아서 막 데모하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끝까지 다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이런 내용을 몰랐을까? 2021년 6월 달에 중구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제목 읽어보면 직원 퇴직 충당금 및 4대 보험 초과 징수분 반환 방법 안내. 구청에서 받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달서구도 똑같은 공문, 같은 6월 달에요. 관리 직원 충당금 및 4대 보험 초과 징수 관련 행정지도. 여기에 첨부를 뭘 했냐면 정산 안내해갖고 정말 잘 퇴직금은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반환받고 이 표를 이용하면 되고 4대 보험료는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되고 반환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막 했어요. 수성구도 했고 다 했어요. 동시에 6월 달에 2021년. 그런데 딱 한 번 공문 보내고 후속 조치가 없어서 주민들 모르시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대구시 준칙을 보면 위탁관리 계약은 이렇게 해라라고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2020년에 요 규정에 뭐를 추가했냐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급여 연차수당은 계약 상대자가 그 금액을 정산하여 입주자 대표에게 반환하고 돌려주라는 얘기죠. 안 쓴 돈은. 그리고 국민연금,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해당자만 지급해라. 60세 넘은 사람은 받아가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표준계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조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발표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부족했다. 우리가 목포가 6억 8천만 원 받았잖아요. 목포에서. 그리고 구미시도 작년에 그 162개 단지 자기 구미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까지도 주민에게 부과하고 있다. 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돈인데 이런 식으로 빼가고 있다. 그리고 구청, 시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수성구도 움직였으면 좋겠다. 자, 그럼 무슨 권한으로 하느냐? 여기 법에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9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여기가 또 수성구청장이겠죠. 구청장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관리비의 사용 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02조에 보면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즉 구청에서 너가 얼마 받아가서 얼마 냈어 라고 조사할 수 있다. 그 권한으로 목포시도 조사를 했고 국민시도 조사를 했고 대구도 한 예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구시에서 그 아파트 감사 나올 때 무슨 서류 준비하세요라고 하는 안내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퇴직금 지급 관련 자료 4대 보험 부담 및 납부 내역 얼마를 냈냐까지도 보겠다라고 감사할 때 안내문을 주는 그 자료에 보면 대구시도 지급도 하고 있는데 아주 몇몇 아파트만 하고 있잖아요. 감사되는 아파트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부산 예가 많습니다. 목포는 6억 8천, 광주는 1천만 원, 부산 연제는 7,800만 원, 대구 서재 4,400만 원, 뭐 월성 3천만 원 쭉 이렇게 딱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입주민의 돈이 관리비 통장으로 갔다가 관리회사가 전기료를 납부하고 수도료를 납부하고 퇴직금을 납부하고 4대 보험금을 납부하고 남은 돈은 돌려받도록 구청과 구의회가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설명은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저는 이런 전체적인 얘기 드렸고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계시면서 이 돈을 회수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두 분 오셨어요. 그분들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북구의 SDI 프라임에 사는 신동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구의 더불어민주당 북구 지역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파트에 관심을 가진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실질적인 이제 관리비 쪽에 관심 갖기로는 이제 2년 전이었어요.
2년 전이었는데 전기요금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요금 아무리 써도 이런 적이 없는데 500kg가 나오길래 500kg 감이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들다 보니까 좀 많이 이상하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뉴스도 보고 또 유튜브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우리 또 김도영 소장님이 열심히 또 설명을 잘 해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제가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동대표를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또 재밌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좀 집중을 해보자 해서 제가 4대 보험, 그리고 연차수당, 그리고 4대 보험, 연차수당하고 퇴직충당금, 그 세 가지인데, 최근에 제가 자료를 이제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한 6개월을 안 주더라고요. 6개월 안 주다가 제가 내용 증명 보내고 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적으로 이게 공개 청구하면 나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5년 동안 우리가 1,400만 원 초과 징수했습니다라고 저한테 내용을 주더라고요. 근데 산출 근거가 없잖아요. 하니까 또 산출 근거를 저한테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100% 징수를 해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과 등산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줬다라는 게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퇴직충당금도 마찬가지고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입주민들이 바쁜 분들이 어떻게 확인합니까? 누가 확인해요? 관리소에 있는 관리소장이나 직원들이 확인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궁금하면 설명해 줘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구청, 구의원, 시의원분들이 여기 관심을 가져서 관리규약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이야기하면 관리소 가면 다 바보가 돼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했죠. 꼭 뭔가를 이제 밝히겠다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는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잡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화가 돼야 된다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정산을 안 할 수 없도록, 그리고 구의원과 시의원들이 또는 주민분들이나 관리소장분들, 관리주체가 일을 안 할 수 없게끔 시스템화가 돼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참 소득도 없는 일이지만은 몇 년, 2년 전부터 또는 최근 몇 개월, 그리고 이제 관리규약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공동주택 시행령도 손볼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길게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주민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해달라 그러고 자료도 요청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비가 개선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여기 구의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좀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하시고요. 또 관리소장님한테 좀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설명해달라고 많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성구에서 또 피해 아파트 한 분 오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7월 1일부로 범어 3동 소재에 있는 레미안 수성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소장 박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7월 1일부로 위탁사가 변경이 되어서 인계인수 과정을 거치고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앞전에 소장님하고 의원님도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저희는 저희 아파트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상세 내역서 작성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급액 청구, 청구서가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위탁사에서 지급액을 청구를 할 때 상세 내역에 대한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지금 확인이 불가된 상태인데, 회사에서 아파트로 이제 관리 직원 미화 경비 또에 대한 급여에 대한 월 지급 청구 시에는
그 근로자별로 상세 내역을 청구해야지 그 실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앞전에 설명드렸지만은 연차수당, 퇴직금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별로 발생 일자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매월 그 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그 연차 그 퇴직금에 대한 적립 내역하고 또 이분들이 근로자분들이 지급 발생 사유가 발생하면은 언제 금액이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를 명시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청구 금액을 확인하고 이제 지급이 가능한데 지금 저희 아파트 상황에서는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 중에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국민연금 그다음에 산재 같은 경우에는 제외 대상자가 누구인지 또 얼만큼 기간에 얼만큼 근무를 하셨는지 입퇴사자의 일자까지도 저희가 이제 명시를 해줘야지 저희가 확인이 가능한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서 저희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저희 좀 전에도 보셨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똑같이 그 지급 내역을 상호 비교하기 위해서 급여 상세 지급 내역서를 청구를 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은 9월 12일자로 자료 요청 기간은 19년 1월 1일부터 23년 6월 30일까지 총 4년 6개월 동안의 자료들을 정보 공개를 하라고 이제 내용 증명을 요청한 상태고요. 그리고 9월 20일 날 회신이 와서 좀 바쁘니 좀 기한을 달라. 그래서 기한 일자를 10월 13일로 변경을 하셨는데 10월 12일 날 회신이 왔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요청 기간 내 결과가 연차 부분에 1,200만 원 정도 과청구가 됐고 또 퇴직금 부분에는 300만 원 정도 미청구가 됐는 내역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4대 보험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청구했는 총 금액만 자료가 왔지 나머지 상세 내역은 저희가 확인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총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 내역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역 그대로 오신 걸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상세 내역 확인 불가가 왜 확인 불가냐? 저희가 자료 요청한 기간이 19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는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19년도 이전에도 근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신되어 있는 부분은 4년 6개월치의 총 금액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으로는 어떤 근로자가 어떤 연차 수당이 발생하고 며칠이 발생하고 또 언제 퇴사를 해서 또 그런 금액이 얼마고 잘 아시겠지만은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중에 높은 걸로 해야 되는데 이 근로자분들의 상세 내역이 없으니 어떤 금액으로 산출을 했는지를 내역이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 불가하여 2차 내용 증명 발송을 할 때는 10월 19일 날 발송을 할 때는 자료의 제출 기간을 위탁사가 관리했던 2009년 6월 30일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23년 6월 30일까지의 총 자료를 요청하면서 저희가 앞전에 보여드렸던 그 폼 양식 그대로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언제 입사했고 언제 퇴사했고 연차일수가 얼마나 발생해서 언제 지급했는지까지 내역을 달라고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10월 30일 날 유선으로 회신이 와서 지금 예상 기간이니 날짜를 좀 달라. 그래서 구두로 회신하기보다는 공문으로 다시 달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유선으로 통화를 했고요. 공문 발송하겠다 하면서 저희가 제시한 기한이 11월 3일까지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아무 회신이 없어서 11월 6일 날 다시 공문으로 발송을 해달라는 그 내용 증명을 보내고 현재까지는 회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의 총 금액만 회신이 왔기 때문에 상세 내역조차도 저희가 확인 불가하기 때문에 얼마가 어떻게 지급되었고 얼마를 피해갔냐 또 우리가 정확하게 냈냐는 확인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 결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파트 동대표 분들이 요런 절차로 정확하게 지급했으면 다행이고 또 피해를 봤으면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사무소와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아파트 진행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개 아파트 다 상세 내역을 주지 않는다. 자, 제 끝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3페이지 보시면
3페이지 보시면 입주민이면 누구나 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무엇을 확인해야 되나요? 밑에 단 주민, 입주자 대표 또는 입주민 누구나 관리소에 열람 신청 가능합니다. 무엇을 돌라고 해야 되느냐면 위탁관리 및 용역 계약서를 보자. 또 2번 근로자 명부 및 근로자 급여 명세서를 보자. 사대보험 청구 내역과 공단 납부 내역을 보자. 근로자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내역을 보자 라고 하시고 복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복사를 해서 각 우리 구의 의원님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훑어보시면 우리 아파트에 어떤 것이 얼마 정도가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우리 김도영 소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소장님 설명 다 끝났고 여기 계신 우리 주민분들께서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거 아니지만 가정주부로서는 해마다 관리비가 너무 많이 인상이 되니 제가 관리사무실에 가가지고 관리비가 해마다 너무 많이 증폭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줄 수 없느냐 물으니까 주민은 못 주고 동대표에서 물어보세요 이러대요. 그 동대표를 찾았어요. 그래가 이 내용이 알고 싶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1년이 다 돼가도 소식도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규약이나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을 보면 입주민 누구나 즉시 열람할 수 있고 7일 이내에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고요. 그거를 어겼을 때는 과태료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은 못 보고 이거는 사실은 위법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 예가 있으면 우리 공동주택관리팀 구청에 전화해 보시면 주라 그럴 겁니다. 공동주택관리팀 맞죠? 예. 팀장님 설명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예, 설명한 내용이 맞고요.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구청에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조치를 하든지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 주민분이 요청을 하셨을 때는 아파트에서는 꼭 그거를 보여주셔야 되고 만약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자료 제출을 거부를 하시게 되면은 저희 구청 우리 공동주택팀으로 전화 주시거나 우리 주민 살고 계시는 지역 우리 수성구 의회 의원한테 연락 주시면은 우리 과에서 행정 조치를 그렇게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파트 만촌 3동의 주민이고요.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위원장 맡고 있는 이준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석해서 보니까 이제 아파트에 이런 문제점인 걸 좀 새삼스럽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존기관에서 한 34년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위탁관리업체하고 위탁자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은행 지급보증서 내지는 보증정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서상의 문제점이 발생되면은 계약 불이행으로 보증보험을 청구를 통해서 부당한 과실이라든가 어떤 은닉된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청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편리하게 하실 수 있고요. 일반인들은 이제 자료 신고가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매년 보면 용역업체나 위탁관리업체들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이제 보증서를 발급을 받습니다. 발급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업체들의 신용조사에 포함돼서 그 업체들이 불법하게 한 행위가 있다 그러면은 보증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의 11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편취했다거나 또 주민들에게 돌아갈 돈을 본인이 위탁해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되고요. 또 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증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어떤 주민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주민이 가서 내가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사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심사 시에 사대보험 절차를 철저하게 했는지를 신용사 부분에서 포함시켜달라는 협조문을 보증기관이나 은행을 통해서 해당 구청이나 시군구에서 보증기관이나 은행, 휴거, 서울보증 이런데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면은 심사 시에 그걸 걸러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개인적인 열람 청구 행위를 또 소송 절차 받으려는 그런 것들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나 갑작스럽게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예. 참고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나 아니면은 시군구의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위탁관리업체들이 발급하는 보증서 발급 시에 지금 아파트 관리비 관련 문제점을 결과하시고 이제 발췌하셔가지고 청구하시면은 주민들의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잠시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금방 듣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주민님께서 수성구청에 들어가면 일반 민원으로 취급해요. 그건 왜 뽑아놨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뿌리보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저 앞에 전화번호 다 있네요. 참여하셔서 차현민한테 하든지 의원 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구청공무원도 구원을 통해서 오면 절대 안 잡고 꼭 마지막까지 챙깁니다.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주민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구청이나 의회에서 주민들 이렇게 아파트 이러니까 관리비에 이렇게 관심을 언제부터 듣는지 이게 개인이 그 관리실에 가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 5년 전인데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5년 전에 제가 아파트 관리실을 상대로 이렇게 관리비에 관한 얘기로 한번 이렇게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구청과 대구 제가 수성구 살고 있습니다. 수성구 의회 쪽에도 연락을 했는데 그 말이 전혀 통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업체 쪽에 하고 그 관리실하고 전부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 전혀 하여튼 얘기가 먹혀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어디지 그게 지금 우리 왜 권익위원회까지 통신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을 전달하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그러면 대구시로 해갖고 전달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때 그 결과도 거기서는 분명히 이제 시청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시청에서 직접 안 나서고 구청으로 했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또 담당자가 이거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시청하고 구청하고 이 문제를 주고 이쪽 저쪽 던지면서 개인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내가 문제를 제외한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됐는 거예요. 한 5년 전에 그런 일을 겪었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 사건들을 소급해갖고도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네요. 그때 분명히 수성구에 어느 의원한테도 내가 직접 얘기를 하고 통화했는 그런 기록들도 갖고 있어요, 제가. 그 어느 의원인지는 아니요, 그것까지는 제가 못 말합니다.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선 소장님 답변 듣기 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사실은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주민분들의 어떤 이 소중한 금전적인 재산을 좀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토론회를 마련한 거고 여기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은 정말 우리 주민들 말씀 잘 챙겨가지고 추후부터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진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니까 앞으로는 저희 의원들한테 꼭 좀 연락 주시고 의원들한테 연락 주시면 꼭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거를 제가 오늘 우리 의원님들 대표해서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도 열심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리사무소의 모든 서류는 5년간 의무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전이라고 하면 서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의원님들, 구의원님들 도와주시고 하면 뭐 그때 궁금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네요. 예, 그리고 여기 공동주택팀장님께서도 아까 여기 오늘 자리 같이 한 이유가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아파트 그 관리 업체에다가 제출을 하라고 또 보여드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파트 그러니까 오늘 또 여기 오신 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이런 게 있다는 거 모르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주변 분들한테도 이게 법적으로 다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좀 이렇게 많이 좀 내용을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도 또 이런 또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지 않을까 제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오늘 이상으로 우리 그 주민분들 그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다시 한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신 거 우리 의원들이 다 지금 메모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어떤 그 조례라든지 이런 거에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분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수성구 아파트 관리비 관련 주민제보 및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